그럼 오늘은 인텔 에보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난 솔직히 한 푼도 본 적 없어.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기는 할 거야. 근데 여기 인텔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브랜딩이긴 하거든. 일반 소비자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인텔이 좀 약간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랜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TV 광고도 좀 많이 하고 유튜브에 광고도 때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뭐 요즘 노트북들 신형 모델들을 보면은 인텔 에보 스티커가 붙어서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또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광고를 좀 자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에보 인증을 받은 노트북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보 인증이 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일단은 인텔이 원하는 거는 고급 울트라북에 대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긴 해. 고급 울트라북이라고 하려면은 뭐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와이파이는 이 정도 성능 좋아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인텔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을 지켜주는 노트북들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은 기준을 다 지켰으니까 에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고. 그래서 에보 인증 받은 노트북들은 어느 정도 고급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지들이 뭔데?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고급형이고 어디부터가 저가형인지 이제 뭐 분류하기 애매할 수 있잖아. 소비자도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인텔이 딱 지정을 해주겠다 이거지. 에보 인증을 받으면은 고급 노트북입니다. 안심하고 사세요. 요거이기는 해.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인스턴트 웨이크라고 노트북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빨리 켜져야 된다. 엄청 성능이 좋고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중에서 좀 되게 웃긴 게 있어. 무조건 인텔 11세대 i5나 i7 CPU가 들어가야 돼. 라이젠 루노아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에보 인증 탈락이야.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노트북이 좋아도. 뭐 당연하긴 하겠지. 인텔 인증 제도인데 뭐하러 AMD에다가 그 인증을 주겠어. 그리고 그거 외에도 NVMe SSD가 뭐 128GB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램이 8GB 이상 듀얼 채널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사양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윈도우하고 크롬 OS만 해당이 돼. 그러니까 맥OS는 에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 어차피 뭐 요즘 맥북은 암 프로세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긴 하겠지. 그거 외에도 약간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 이제 멀리서도 코타나 마이크 음성 인식이 돼야 되고 한국에서 코타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코타나가 뭐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 윈도우에 내장돼 있는 건데 한국어로는 지원이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 못 써.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멀리서도 이제 일정 거리 이상에서 인식이 돼야 된다. 웹캠이 사용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멀리 따랐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편의성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배터리 지속 시간은 9시간 이상으로 버텨줘야 되고 근데 뭐 9시간 이상이 어떤 전력 설정에서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돼야 돼. 그리고 썬더볼트 4라는 인텔 독자적인 이제 USB 규격도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인텔 거고 또 하나는 인텔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규격을 지킨 노트북들한테 에보 인증을 준다. 요거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인정받은 제품들이 어떤 거가 있지?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CPU를 달고 나와야 이제 에보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 아직 출시가 안 된 모델들도 있어. 국내에는 에이서 스위프트 3하고 스위프트 5 그리고 에이수스의 젠북 시리즈들 그리고 델의 XPS 시리즈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삼성의 갤럭시북 이온 차세대 모델도 에보 인증을 받을 거라는 소리가 있어. 인텔이 소개했으니까 확실하게 나오긴 할 거야. 그램에 대해서는 별 소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에보 인증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아니면 인텔이 그냥 공개를 안 했고 이제 그램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내일 이제 언팩 행사가 있을 건데 거기서 우리도 에보 인증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긴 하고. 그래서 이 에보 인증 제도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야. 이제 인텔이 2019년부터 이런 인증 제도에 대해서 되게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 근데 2019년도 말에 발표했었던 게 아테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아테나 프로젝트도 결국 에보 인증하고 똑같은 틀이라고 보면 돼. 그때는 인텔 10세대 아이스레이크였지. 인텔 아이스레이크 CPU를 달고 뭐 배터리도 9시간 가고 썬더볼트 3가 지원이 되고 뭐 이런 규격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 에보하고 거의 다를 건 없는데 에보는 그냥 최신 하드웨어로 좀 옮겨갔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아테나 프로젝트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 있었어? 이것도 마케팅이 조금 잘 안 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는 아테나 인증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심지어 2019년 말에 발매됐었던 삼성 갤럭시북 이온 시리즈 있잖아. 2020년도에 많이 판매됐던 거. 그것도 아테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야. 맹? 그거를 애초에 갤럭시북 산 사람도 모르고 있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에보 인증에서는 스티커를 붙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 노트북에다가. 그래야 이제 소비자 에보가 뭐지 하고 찾아보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이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이 브랜딩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나는 개인적인 그게 느낌인데. 아테나처럼 뭔가 세상에 밝은 빛을 가져다 주겠다
그런 그래서 에보는 아마 에볼루션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뭐 약자가 아니고 그냥 에볼루션의 앞을 딱 모르겠어. 이거에 대해서 인텔이 설명을 안 해서 그냥 우리는 에보를 발표합니다 이러고 끝내버려가지고. 그 얘들 무슨 브랜딩 기획 담당자가 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거의 팩트고 여기부터는 내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해. 이거에 대해서 왜 인증 제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제 고급 노트북에는 인텔 CPU가 들어간다. 요 마케팅을 홍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가끔 유튜브 틀다 보면은 그 인텔 광고가 나오거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코어 인텔 프로세서 뭐 이걸로 그냥 5초 만에 끝나는 광고인데, 그러니까 라이젠 노트북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에보 인증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라이젠 노트북은 성능은 좋은데 조금 약간 가성비 따리에만 들어가는 CPU야. 이렇게 가려는 것 같아. 근데 요게 인텔이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지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지금 가성비 노트북 시장은 이미 라이젠이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이라도 좀 확고하게 지키자. 요런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 그 실제로 2020년에 라이젠 르누아르 노트북들이 되게 인기가 좋았거든. 지금은 다 품절 크릿 떠가지고 사지도 못해. 사고 싶어도. 뭐 물론 생산량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좋기는 하거든. 그리고 라이젠 노트북의 점유율이 2020년도에 들어가지고 원래 한 8%대였는데 20%대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게 기업용 노트북까지 모두 다 합친 통계니까 실제 소비자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비율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지. 그렇네. 그 통계가 내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내년 돼 보면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을 거야. 이 프로세서의 기준은 얼마나 그렇지. 성능이 좋은가 이거의 차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사실 마니아들 입장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냥 뭐 내가 돌린 프로그램 잘 돌아가면은 돼. 그냥 성능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래서 인텔에서도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요즘 리뷰어들이 벤치마크를 하는 게 너무 고성능 기준으로 한다. 울트라북은 휴대성에 집중돼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막 동영상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인텔이 실사용자가 휴대용 울트라북으로 하지 않는 작업을 테스트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까지 했거든. 그래서 요즘 인텔이 시중하고 있는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이 되게 저사양이야. 뭐 그냥 zip 파일을 얼마나 잘 압축을 푸는가, 아니면 뭐 문서 편집이 얼마나 빨리 로딩이 되는가 이런 작업 위주란 말이지. 성능보다는 반응 속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이게 인텔이 지금 고성능 프로세서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싱글 코어 클럭이라든지 본인들이 강점에 대해서만 좀 어필하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그런 게 확실히 라이젠보다는 뛰어난 거야? 반응 속도나 이런 게? 11세의 타이거레이크 CPU는 내가 요즘 여러 개 테스트해보고 있긴 한데 짧은 테스트 후기 경험만 말하자면은 싱글 코어 클럭은 더 좋아. 그러니까 뭔가 뭐 파일을 로딩하거나 그럴 때 순간적인 반응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 이거야. CPU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3D 그래픽 렌더링 작업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라이젠보다 부족해. 이거는 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야 이거는. 그나마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인텔이 오픈젤이라고 약간 나도 무조건 인텔을 쓰지 마세요. 라이젠이 최고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인텔이 종합적인 성능은 졌지만 약간의 장점 이런저런 장점들은 남아있고 인텔은 마케팅을 통해서 단점을 최대한 가리고 장점만 부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긴 하지. 뭐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움직임이니까 뭐 비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인텔도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 6세대에서 막 8세대까지 전혀 바뀌는 게 없었거든. 인텔 로고 같은 게. 근데 10세대에서 갑자기 인텔 로고 한번 바뀌고 11세대에서 또 이제 디자인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지. 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의 지인을 알고 있잖아.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전해드리지. 실제로 곡소리가 나고 있다고 미국 공장에서 좀 전해 들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텔이 이 에보 인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 제대로 된 하지 않을까 싶어. 있다면? 그래서 애초에 스티커로 붙여준 것도 약간 소비자 인식을 널리 좀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스티커만으로 될까? 일단은 에보가 뭐지?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찾아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나도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고. 이 에보 인증을 진짜 사람들이 내리에 박히려면 옛날에 IBM 광고 기억나? 어떤 거? IBM 광고 중에 파란색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사람들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는 내용이 있었던 거 그래서 나 이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 그게 나는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직도 IBM 하면은 그 파란색 세 명이 근데 떠오르거든? 그건 프리미엄 이미지는 아닌데.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의 뭔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각인이 될 만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기는 해. 소비자가 이제 갈수록 아무리 에보 인증을 이렇게 해도 대중의 인식 자체가 인텔 CPU보다는 라이젠 CPU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그냥 종합 성능도 더 좋다. 이런 인식이 계속 퍼지게 되면은 노트북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프리미엄 노트북에 라이젠을 넣을 수밖에 없어. 에보 인증을 못 받더라도. 그래서 인텔이 그 파트너십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뭔가 메리트가 될 만큼 인텔 CPU 성능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더 이상 이제 마케팅만으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내세우는 거는 아마도 1, 2년 이내가 끝이지 않을까 싶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 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7나노든 10나노든 이제 공정 개선에 성공을 해서 르누아르보다 성능적인 우위를 가지거나 아니면 확연한 장점을 이제 어필할 수 있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많이 잠식당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아니 약간 난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인텔이 몰락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왔어. 아, 큰일 났네요. 그래서 난 요즘 그 인텔 쪽 홍보 영상을 볼 때마다 그 웃고 있는 그레고리 아저씨의 얼굴이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갈 거야 솔직히. 진짜 너무 안쓰럽더라. 나름 그 개발부서 부사장인가 아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아니 인텔 에보 인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약간 인텔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가 돼버렸어. 아니 에보 인증 자체가 인텔도 지금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이라서 좀 그렇게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인텔 속마음도 그러긴 할 거라 생각해. 지금 이 맥락이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텔 에보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노트북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만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